안녕하세요. 에이스입니다. 요즘 나라 돌아가는 꼴이 아주 재밌어요. 집권 여당에서 서울 면적의 절반 가까이나 되는 김포시를 서울로 편입하겠다라는 뜬금없는 발표를 하더니 서울만 메가시티냐, 부산은 김해와 양산을 부산으로 편입시키겠다 이러고 있고요. 충청, 호남, 전부 메가시티를 들고 나오면서 참 나라가 재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난 11월 1일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러면 대한민국 도시들이 이렇게 막 들썩들썩할 때 대통령은 어디서 뭐 하고 있었냐? 대전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뭐 했냐면요. 지방자치의 날 행사에 참석했어요. 지방자치 시대를 열겠다. 지역 균형 발전에 힘쓰겠다. 뭐 이러고 있었다고요. 근데 같은 날 집권 여당은 지방을 서울로 편입시키겠다. 메가시티 만세. 이러고 있으니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죠. 아주 놀고들 있어요. 이 코미디 같은 상황에서 많은 국민들이 잊고 있고 언론에서도 잘 다루지 않는 아주 심각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일본과 관련된 윤석열 정부의 만행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크게 네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사실 아시나요? 2024년인 내년부터 일본의 모든 초등학교 교과서에는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쓰인답니다. 어처구니가 없죠. 내년이면 이제 2달 남았거든요. 김포 편입 떠들기 전에 독도나 지켜야 할 텐데 말이죠. 이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뚜렷한 입장을 내지 않고 있어요. 그냥 관계 부처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선을 긋고 공식 입장을 안 내고 있습니다. 이게 벌써 반년 전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입장을 안 내고 있죠. 여러분, 이런 문제는요, 부서 차원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대응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국가의 영토에 대한 문제인데요. 국가 차원에서 목소리를 내도 시원찮은 판에 윤석열 정부는 독도 관련 예산을 오히려 삭감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독도 관련 예산을 늘리고 있어요. 이러다가 진짜 일본이 독도를 차지하면 어쩌나 설마 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정부의 대응이 이 모양이니까 미국에서도 동해를 일본해라고 표기하고 있어요. 근데도 대한민국 정부는 그냥 아무 반응도 없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의 명연설 있죠.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라고 시작하는 그 명연설. 용산에 가서 야 서결아 독도는 우리 땅 해봐. 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절로 든다니까요. 두 번째입니다. 일본의 만행은 한국 기업이 보상해라. 이것도 참 황당하죠.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의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일본의 전범 기업들이 배상해야 한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어처구니 없게도 이 판결을 대한민국 정부가 뒤집었어요. 검사 출신 대통령이 사법부의 판단을 개무시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대안을 내놓은 게 뭐냐? 우리나라 기업들이 돈을 모아서 배상하는 황당한 제3자 대위변제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를 일본이 배상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들이 돈을 모아서 배상하라는 거예요. 아니 저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덜 떨어진 의견을 도대체 누가 냈나 하고 봤더니 우리의 이 용산 모지리가 지가 냈다고 직접 말을 하고 있어요. 와 진짜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일본이 오히려 우려를 표해요. 뭐라고? 야 너네 여론도 안 좋고 나중에 정권 바뀌면 니네 입장 또 뒤집는 거 아니야? 이렇게 우려를 표현하니까 윤석열이 오히려 일본을 안심시킵니다. 걱정 마 그럴 일 없어. 이러고 있다 진짜. 아 이걸 대통령이라고. 여러분 이게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 맞나요? 대통령실의 입장은 더 황당합니다. 이번 발표에 일본의 진심 어린 사과나 반성에 대한 언급이 없다라고 지적을 했더니 대통령실이 뭐라고 해요? 일본에게 사과받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 이러고 있습니다. 이게 대통령실의 입장이에요. 대한민국 정부가 맞나 싶죠. 세 번째입니다. 국가보훈부에서 독립운동가들을 선별해서 재평가해라 라는 명령이 나왔다고 하죠. 이것도 정말 심각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단순히 항일운동, 반일운동을 했다고 독립운동가가 아니다. 독립운동을 했다 하더라도 사회주의에 가담한 전력이 있는 분들은 가짜 독립운동가로 규정하고 훈장을 박탈해라. 그리고 재평가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한동안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홍범도, 김자진 장군의 흉상을 철거하는 것도 이 맥락이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 친일 이력이 있는 백선엽의 동상을 갖다 놓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의 기조는요, 사회주의 이력이 있으면 독립운동가 아니야. 근데 친일 이력이 있는 건 괜찮아. 그건 독립운동가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나요? 이게 왜 정말 어이가 없냐면요. 역대 대한민국 어떤 정부도 이런 정부가 없었어요. 김영삼 정부 때는요, 독립운동가로 훈장을 주었다가 나중에 친일 행적이 발견된 5명에 대해서 이 훈장을 취소했습니다. 자격을 박탈하고요. 국립묘지에 안장되어 있는 시신을 이전하라 라고까지 했죠. 가장 일본과 친하게 지냈던 이명박 정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마찬가지 입장이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요, 독립운동가로 훈장을 받은 19명에 대해서 친일 행적이 나중에 발견되자 훈장을 취소했어요. 그때 당시 이명박 정부의 박선규 차관이 뭐라고 하냐면요, 사후에 친일 행적이 발견된 경우라면 종합적으로 봤을 때 훈장을 취소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정상이에요. 이명박 정부도 이렇게 말을 했다고요. 이거는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정상적인 겁니다. 이명박 정부도 윤석열에 비하면 정상이었다. 근데 이 미친 윤석열 정부는 정반대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친일 행적을 해서 훈장이 취소된 사람에게 다시 훈장을 주고요, 사회주의 이력이 있는 사람에게 훈장을 취소한다라는 거예요. 아니, 독립운동 훈장을 친일 행적이 있는 사람에게 주는 게 이게 맞는 거예요? 그야말로 대한민국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역사 뒤집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죠. 마지막 4번째입니다. 일본의 자위대 한국 진출의 여지를 주는 대한민국 대통령. 이것도 심각하죠. 윤석열은 대선 후보 시절에 유사시에는 일본의 자위대가 한국에 들어올 수도 있다 라는 쓰레기 발언을 했었죠. 저는 그때 그게 실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대선 토론의 자리였거든요. 사람이 긴장을 하고 당황을 하면 이 실언을 할 수도 있잖아요. 토론 자리니까요. 근데 여러분, 그게 실언이 아니었습니다. 이 덜 떨어진 인간의 진심이었어요. 심지어 이런 발언을 언제 하냐? 8.15 광복절 기념사에서 합니다. 이거 완전 미친놈이에요. 유사시에는 일본 유엔사 후방기지의 군사적 기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 8.15 광복절 기념사에서. 거기가 어떤 자리인데 이 미친놈아. 여러분, 아무리 덜 떨어졌다 해도 이건 아니잖아요. 후쿠시마에 방사능 유출이 없었다라고 주장할 때도 뭐 저런 인간이 다 있지 했어요. 일본이 핵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할 때 한마디도 못하는 걸 보고도 뭐 저런 덜 떨어진 놈이 다 있지 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세금을 들여서 일본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홍보 영상을 만들 때도 뭐 저런 미친놈이 있나 라고 했습니다. 8.15 광복 기념사에서 우리의 파트너는 일본이다, 일본이 우리의 파트너다 라는 개소리를 신할 때도 이거 완전 미친놈 아니야? 뭐 저런 놈이 있지? 했어요. 기시다를 데리고 우리 기시다라고 불렀죠. 전 그걸 듣고도 와, 저런 놈이 있나? 했어요. 일본이 독도는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도 한마디 못할 때 뭐 저런 놈이 있나? 했습니다. 유사시에는 일본군이 한국에 들어와도 된다라는 말을 해도 와, 뭐 저런 미친놈이 있나 했죠. 여러분, 근데 그 미친놈이 대한민국 대통령이에요. 여러분, 정치적인 사안은 국내 문제니까 쉽게 기조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게 등락이 심하거든요. 기조는 쉽게 바뀌어요. 그런데요, 외교, 안보, 경제 문제는 쉽게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한 나라에 쌓아둔 기조라는 것이 있고 맥락과 흐름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잘 쌓아온 것들을 고작 5년짜리 겁대거리 없는 한 미친놈이 다 망쳐놓고 있는 거예요. 북한과의 관계,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 이런 것들을 다시 바로잡고 되돌리려면 우리는 또 많은 시간과 많은 노력을 허비하고 보내야 됩니다. 덜 떨어진 인간 하나가 들어와서 한 나라의 기조와 미래를 망치고 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심각한, 정말 그야말로 이 정부의 만행이에요. 윤석열 이 인간은 친일파가 아니라 그냥 일본놈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국산화가 필요한 곳은
그 어떤 곳도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 용산 집무실이다. 이상 열받는 마음의 에이스였습니다.